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에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반응들입니다. 어, 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큰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도 많고 좀 확인 안 된 소문들도 막 퍼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3명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이면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부 목표는 꽤 명확해요. 코로나 전 수준으로 중국 관광객 수를 다시 늘려서 한 100만 명 정도? 그 정도 추가 관광 수요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정책 시작된 직후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뭐 경제 효과 기대하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SNS에서 퍼지는 그 괴담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모습, 심지어 실제 거리 시위나 경찰 수사 소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저희가 이건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기대감, 그리고 또 사회적 불안감,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사실들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정부나 관련 업계 기대가 어떤지.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 2019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 넘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작년에 한 460만 명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이번 조치가 좀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기를 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큰 거죠. 특히 그 중국 국경절 연휴 바로 직전에 시행돼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시아경제 기사를 보면 여행업계나 유통업계 분위기가 이번 조치로 좀 경제적인 특수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딱 시작한 첫날부터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요. 와, 진짜 빨랐네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그 이데일리 9월 30일자 보도를 보면요. 재미있는 숫자들이 좀 나와요. 정책 시작 전날인 29일에 명동에 있는 한 편의점 있잖아요. GS25. 거기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쓰는 간편 결제 매출이 그 전주 같은 요일보다 무려 1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100배요? 와, 네, 다른 편의점, CU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지적 점포 매출이 38%나 늘었다고 하고요. 이야, 100배는 정말 놀라운데요. 편의점 말고 뭐 다른 것들도 분위기가 좀 비슷했나요? 네, 그 대형마트나 면세점 쪽도 비슷한 흐름이 좀 보였어요. 롯데마트는 외국인 특화 점포 10곳에서 고객 수가 한 35%, 매출은 15%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정책 시행 전날에 무비자로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들이 다녀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김이나 뭐 특정 과자, 견과류 같은 약간 한국적인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HBF, 아몬드나 김부각 같은 거요. 확실히 초반 반응은 진짜 뜨거웠던 것 같네요. 그럼 뭐 패션이나 뷰티 쪽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습니다. 그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 거기는 중국인 고객 매출이 71%나 뛰었다고 하고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매장들도 외국인 고객 맞춤 상품 비중 늘리고 뭐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 면세점도 모처럼 좀 활기를 띄웠는데요.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는 평소보다 2배 넘게 하루 2,500명 정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왔고,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도 각각 고객 수 30%, 또 식품 중심으로 매출 50% 이렇게 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치가 변하는 걸 보니까 경제 활성화 기대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구나 싶네요. 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다만 몇 가지 좀 고려할 점은 있어요. 아직 정책 시행 초기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 들어온 관광객 중에 상당수가 크루즈 단체 여행객이었다는 점인데요. 아, 크루즈 여행객이요? 네, 아시다시피 크루즈 여행객은 기항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짧고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한 면세점 관계자가 식품 판매는 늘었는데 단가가 좀 낮아서 전체 매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 업계에서 진짜 기대하는 건 좀 다른 시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 중추절 연휴 끝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고부가가치 단체 관광객,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업회의나 포상관광, 마이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마이스 관광객. 네. 이런 마이스 관광객들은 일반 단체 관광객보다 훨씬 예산을 크게 쓰고 또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관광 수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정책의 진짜 경제 효과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 쪽은 일단 출발 신호는 좋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런 기대감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흐름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사회적인 불안감, 특히 온라인에서 막 확인 안 된 소문, 그 괴담이 빠르게 퍼진다는 거예요. 네. 그 아시아 경제 기사에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루고 있어요. 주로 이제 X, 옛날 트위터죠? 아니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런 SNS를 통해서 퍼지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한국 들어와서 성별, 나이 안 가리고 사람들 납치해서 장기 적출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막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납치의 장기적 출이라니 진짜 끔찍한 내용인데 그런 글에는 뭐 어떤 반응들이 같이 달리나요? 그 게시물 보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중국인이 쫓아오면 바로 신고해라. 이런 경고 문구랑 심지어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다. 중국 무비자 막아야 한다. 이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까지 공유되고 그랬다고 해요. 물론 기사에서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걸까요? 뭐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짚어보는데요. 최근에 중국인 관련된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중국 어선 구조하다가 우리 해경분이 순직하신 사건 같은 거. 그런 일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밑에 깔려있던 반중 정서가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좀 확대 해석되거나 일반화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진짜 위협처럼 느껴질 만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에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할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이걸 공중 협박 혐의로 보고 글 쓴 사람 IP 추적하고 또 실제 학교 주변 순찰 강화하고 뭐 이런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어요. 단순 불안감 표출을 넘어서 실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로 이어진 거니까 이건 좀 심각한 사례라고 봐야죠.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 확인 안 된 정보가 공포심이랑 딱 결합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가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작된 바로 그날이요. 9월 29일에 서울 여의도에서는 실제 반대 시위가 열렸어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주최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였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이라고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찰 추산으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뭐 이런 피켓 들고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이분들은 무비자 정책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체류지조차 제대로 등록 안 한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전산망 장애에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원인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무비자 입국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네요.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그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집회 현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얼굴을 거꾸로 뒤집은 큰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천멸중공, 그러니까 천일이 중국 공산당을 멸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 문구나 온리윤 같은 글자가 적힌 옷을 입은 참가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정책 반대를 넘어서 좀 강한 반중 정서가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됐다고요?
네,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이런 반중 정서에 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예상되고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같은 게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네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면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게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괴담이란 맥을 같이 하면서 중국인은 잠재적 범죄자, 이런 편견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론 저희는 기사에 나온 내용과 그 비판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정치인의 공적인 발언이 사회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게 경제 효과를 기대라고 내놓은 정책인데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불안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퍼지는 괴담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공포를 막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이니까요. 특히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한 전문가의 경고를 인용하는데요. 청소년기에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불안이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갈등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지점은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가져올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클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특히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혐오성 정보에 그냥 노출될 경우에 급파장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참 우려됩니다. 네, 그 경제 활성화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 달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통합이나 안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작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반응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책 시작 초반에요, 명동 같은 일부 상권에서 바로 나타난 매출 상승 효과, 그리고 관광 수입 늘어날 거라는 업계의 기대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죠. 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뭐 납치, 장기 매매 같은 끔찍하고 근거도 없는 괴담이 퍼져나갔고 심지어 학교 앞 칼부림 예고글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안감은 또 오스라임에서 간대 시위로 이어졌고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밑에 있던 반중 정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 불안감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균형 잡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셈입니다. 네, 특히 잘못된 정보, 그리고 그걸로 인한 혐오 감정에 확산되는 걸 막고 이게 특정 집단에 대한 그냥 무분별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좀 성숙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본 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경제적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거지는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 역시 정책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정부의 경제적 목표 설정과 또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 이 사이의 간극을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요, 혹시 더 나은 소통 방식이나 좀 선제적인 조치는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앞으로 비슷한 정책 결정 과정을 마주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